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멋진 분, 예, 네, 훈남을, 네, 훈남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그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노틸러스 창업자이자 대표인 이성업이라고 하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레진 코믹스,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창립 멤버로 일을 하고 2021년에 키다리 스튜디오와 M&A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다음에 빠르게 노틸러스를 창업했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이제 웹툰 업계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서 확실하게 유니콘 기업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창업하게 됐습니다. 아, 그 초반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그러면 아, 이 명함이 되게 명함도 유니크하고요. 노란색으로, 네, 노란색으로 인상적입니다. 회사명도 네, 노틸러스. 뭐 노틸러스 뭐 약간 추론이 되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명을 지으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어떤 조직 문화는 선언인 것 같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잠수함의 선언들인 것 같다.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 옐로우 서브마린 뭐 비틀즈 그런 건가요? 그것도 멋있는 잠수함이죠. 아, 노란색이라서. 네, 붉은 10월이나 저는 그런 영화가 생각했습니다. 붉은 10월이나 크림슨 타이드에 붉은 10월에 노틸러스가 나왔던 거 유보트 아니고? 붉은 10월이었나? 그 핵 융합로가 고장이 나니까 모든 그 크루들이 가서 조금씩 그 핵 그 방사선을 쬐면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우리 크루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멋있어가지고 물론 그분들은 다 죽었습니다만 그게 진짜 조직 문화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를 떠나서 정말 멋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창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러면 헌신하는 조직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것 같네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명함에 나는 노틸러스 호의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을 방사선 쬐게 보내고 어디 선장을 사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선장도 좀 째야죠. 그럼요. 농담이었고요. 저기 뭐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저희는 이제 이전 창업은 웹툰이었고 이번에는 웹툰인데 지식을 전하는 웹툰이다. 학습 만화를 기반으로 웹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학습 만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웹툰보다는 학습 만화에 가까운 웹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습 만화,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생각하면 될까요? 먼 나라 이웃 나라도 되게 훌륭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적절하냐면 막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내 인생에 필요한 그런 콘텐츠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나무 위키인데 그림으로 된 나무 위키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재미나게 만화로 풀어내고 우리는 그거를 값어치 있게 돈을 주고서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리고 지식도 얻고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쫄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웹툰 사업이 워낙 요즘 커졌고 핫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는 생각하에, 그리고 대표님이 아까 IR 하실 때 이미 이 노틸러스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습 만화의 수직 계열화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습 만화 콘텐츠를 이제 수직 계열화해서 수익을 높이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기본 전략을. 근데 역으로 보면 이 웹툰이나 만화라는 콘텐츠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조금 더 나가서는 실제 유형의 캐릭터나 상품으로 만드는 거는 핵심 경쟁력을 가져가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수직 계열화를 경쟁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수직 계열화보다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학습 만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표현하기는 뭐 교양 만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드리면은 일반적인 웹툰과는 성공 방정식이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일반 웹툰은 굉장히 이제 어떤 엔터테인먼트 성향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좀 세일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성공을 했는지 그게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아보는 회사도 그렇죠. 예전에 썼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반면에 지식을 다루는 콘텐츠의 특징들이 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이 유익하고 쓸모 있는지 요 부분이 성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네. 어떤 그 요인들이라고 저는 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한 4천만 부가 팔렸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저도 집에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어른들도 말씀드렸는데. 보고 애들도 보고 맞아요. 다 계속 보잖아요. 보니까, 네. 아직도 신간이 나옵니다. 네. 네, 대단한 콘텐츠인데 우리가 그 콘텐츠를 볼 때 야, 이 콘텐츠는 캐릭터가 너무 잘생겨서 내가 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은 내가 여행을 가던 내 자녀와 얘기를 하던 또 저는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중국 출장을 가게 생겼는데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제일 먼저 서점 가서 자기가 산 책이 먼 나라 이웃 나라였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의 유용성이 네. 이 지식과 교양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소다. 그래서 일반적인 웹툰이 성공하는 거와 포맷은 비슷하지만 매우 좀 다른 특성들을 좀 갖고 있고 이 뜻은 뭐냐면 성공 공식을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수급할 때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보다 더 높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특징점이 있는 네. 거고요. 네.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되게 작게 생각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이제 크게 굴려 나가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다 네. 보니까 작게 생각한다는 거는 영상화라는 게 우리 영상화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놀라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맞아요. 대작 이런 거 해야 그냥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화를 되게 짤막하게 쇼츠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렸더니 불과 한 6개월, 7개월 만에 10만 구독자 되더라. 사실 저는 이게 영상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또 길어지는 네, 콘텐츠로 네, 네. 늘어나고 인지도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과정 중에 특히 유튜브라는 포맷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캐릭터나 IP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네네네. 대표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두 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도 사실 지금 11세 이제 다시 한국 나이에서 10세가 됐죠. 10세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데, 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시절부터 한 2, 3년 뒤까지 레전드가 한 8세부터 14세, 15세까지 레전드가 Y 시리즈거든요. 지난 지금 10수년간. 그리고 대표님이 아까 저도 많이 샀어요. 네, IR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8천만, 몇 천만 부가 팔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Y 같은 시리즈를 보면 대표님 말씀처럼 이미 한번 베스트가 되고 나니까 더 이제 콘텐츠도 잘 넣고 각색도 더 잘하고 그래서 점점 더 완벽해지니까 대항마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점은 Y같이 이미 잘 된 데들은 어떤 대항마를 찾기 어려울 거라서 노틸러스가 Y 같은 데를 잡아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웹툰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2, 제3의 Y 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그 창작자를 구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노틸러스가 가는 방향이고 어떻게 뭐 노하우를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건지 또 뭐 레진 창업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이거 기업 비밀인데. 네네. 궁금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뭐 저는 사실 이 사업 생각할 때 네. 최근에 생각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학습 만화 쪽으로. 네, 네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아동 네네네. 교육 콘텐츠 쪽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라인에서 근무를 했을 때 네. 라인도 네이버 주니버 있는 것처럼 라인 키즈 서비스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그때 그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아동용 교육 콘텐츠를 정말 한 1개월 넘게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참 신기한 게 한국의 특징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영상 시청 앱이라는 거 이런 게 좀 특별한 게 있었고 또 하나 특징은 뭐였냐면 아이들용 콘텐츠 아동 좀 전에 말씀하신 네네네. Y 어른이 Y는 잘 안 보잖아요. 네네. 이런 콘텐츠의 특징이 뭐냐 IP들이 캐릭터나 이 IP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과 지금. 이유가 뭐냐 제가 그 아동 대상으로 네네. 교육 사업을 안 하게 된 네. 이유인데 부모가 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 부모님들은 검증된 컨텐츠를 사주기 때문에 이미 옆집 아이, 앞집 아이가 Y를 보고 있다. 그럼 나도 Y를 사줘야지. 뭐 이상한 하우 이런 걸 안 사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용 컨텐츠나 IP가 진짜 10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는 게 이유가. 특히 캐릭터. 아직도 그 뽀로로, 타요, 코코몽, 맞아요. 네. 캐니멀, 뭐 순서대로 구름파 네네. 이게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 부모가 사주기 때문에 검증된 것만 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Y와 같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몇 살부터 자기가 그 콘텐츠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내릴 수 있고 돈을 낼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건 대학생이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대학생들은 뭐냐면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가니까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지식이나 교양에 대한 필요성이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책을 뭐 이렇게 본다거나 대표적으로 이쪽에 세일즈 잘 된 책이 있죠. 지대 넌얏. 지대 넌얏. 네, 그 책도 한 200만 부 이상 팔렸죠. 그런 용도로. 사실 저희는 그런 거에 만화 웹툰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로 이렇게 대표님께 공룡의 생태, 이런 공룡의 생태, 요거는 진짜 일본 아마존 학습 만화 1일 2위 기록한 훌륭한 작품. 이런 작품도 와이어와 같은 그런 헤리티지가 없어도 와 사람들이 이거 쓸만하고 재미있고 좋은데? 라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여기 용 비어 청각 맥주에 대한 저희 만화인데 맥주에 대한 만화 이게 애들이 보면 안 되겠잖아요. 맥주니까 그래서 어른들 또 대학생 이상들이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게 이 교육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요거를 아이가 되게 좋아해서 이 공룡의 생태하고 곤충의 진화, 곤충의 진화 두 가지 책을 너무 재밌게 보고 했는데 그러면 요게 갈로아라는 이름의 필명의 작가셨고 지금 이제 실제 성명은 김도윤님이신데 그러면 대표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이 김도윤님은 뭐 지금 말씀하신 노틸러스에서 협업을 해서 뭔가 키워낸 크리에이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인데 발굴을 하신 건가요? 이후의 관계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 작가 분이고요. 이게 참 의도치 않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이게 저의 강점이에요. 뭔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레진에서 데뷔하셨어요. 저희의 강점이 레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건데 레진에서 오디세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우주인이 되게 꿈꾸는 기가 막힌 만화를 만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작품이 레진에서 이렇게 히트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 플랫폼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해방 만화, 해방 만화, 압둘라 작가님도 너무 레진에서 데뷔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다 어떻게 보면 웹툰 바닥에서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연을 기반으로 좋은 작가분들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콘텐츠를 그러면 대표님 그 노틸러스는 이 작가분과 아까 협업을 맺으면 아까 수직 계열을 한다는 방식에서 아까 뭐 영상화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덕트 같은 뭐 IP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장기적 계약이 되어 있고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 작가분들은 작품 계약을 해요. 작가님들과 직접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창작을 하고 저희 플랫폼 성격에 맞는다 그러면 꾸준하게 저희가 작가님들의 작품을 좀 연재를 하고 또 같이 뭐 영상화가 됐던 뭐 사실 뭐 꼭 뭐 이만배나 노틸러스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만든 작품 거의 없어요. 다 개인 작가분들의 작품인데 그걸 우리가 다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인기를 얻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인 IP와 또 별도로 개인 작가분들과 우리는 또 새로운 지속적인 관계, 파트너십을 또 맺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레진에서 웹툰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다가 이제 나와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이런 학습 만화 쪽으로 지금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학습 만화 쪽으로 이렇게 뭐 Y 시리즈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뭐 매출도 크고 많이 벌었잖아요. 그 회사들은 이런 전략을 안 짜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좀 그런 경쟁사들이 별로 없었나요? 왜 이걸 니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쪽을 먼저 파고 들으셨는지. 일단은 대중적인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디지털 전환을 뭐 기존의 플레이어나 출판사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들도 언젠가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분들과 저희의 지향점이 고객군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일을 같이 키워나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지 언젠가 그분들도 이렇게 뭐 디지털 전환을 활발하게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타겟 독자가 좀 다르다.
이런 지점에서는 저희가 좀 유니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이 선 독자들이 타겟 독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부모가 대학생 아니라. 이상.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모님도 언젠가 제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얻겠습니다. 네. 그때는 아동 교육 시장으로 저희가 진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IR 자료에서 발표하셔서 이제 뭐 비즈니스 확장은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뭐 마케팅 용도로 쇼츠나 유튜브 활용해서 뭐 앱으로 오게 만들고 전환율 높이고 그럼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포인트에서의 어떤 수익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내부 웹툰하고 맞습니다. 똑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익 배분율도 맞습니다. 똑같고. 뭐 지금 우리가 웹툰 작가분들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작가분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구조는 이 컨텐츠에 대한 그 작가분들과의 사업 구조는 웹툰과는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도 뭐 살짝 뭐 수직 계열화 얘기도 나왔지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IR 자료에서 이제 뭐 Y나 이렇게 뭐 살아남기와 같은 아동학습 만화의 예를 든 거는 우리가 아동학습 만화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교육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조한 건 뭐였냐면 교육적인 지식을 전달하면 트렌드 없이 계속가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포커스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작가보다 그런 트렌드 있는 꾸준하게 시리즈물로 나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개인보다는 회사가 적당하더라. 우리의 목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Y와 살아남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웹툰 작가들은 우리가 같이 가는 파트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분들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안 해도 팬덤이 와서 그냥 들어와요. 그분들은 이제 마케팅 플랫폼인 거죠, 우리 쪽에. 그래서 그런 개인 작가분들의 팬덤이 들어오고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뭐가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을 같이 이제 세일즈하는. 그래서 아까 뒤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노틸러스가 자체 보유한 IP의 비중을 한 뭐 40%까지로 높이겠다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자체 보유 IP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서 우리의 일종의 Y나 살아남기 시리즈 같은 콘텐츠에 콘텐츠 숫자로 40%는 아니고요. 매출의 한 40% 비중이 되면 우리 시뮬레이션 상으로 BP를 달성하고 계속 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된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이었고요. 그 콘텐츠가 시리즈가 일단 Y라고 할게요. 너무 잘 나가니까 2만 배용 Y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BP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런칭이 언제였고 지금까지 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좀 이게 참 제 예상과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인데요. 런칭일은 작년 8월 15일이었어요. 회사를 설립한 거는 8월 15일. 설립한 거는 언제였죠? 21년 제가 바로 레진 퇴사하자마자 21년 7월, 6월, 7월. 그럼 1년 정도 있다가 서비스 런칭을 하셨고 1년 전에 런칭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적어도 2만 배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지식교양 만화가들과 다 관계가 있거든요. 뭐 굽시니스트 작가라든지 갈로아 작가라든지 그리고 뭐 동글트롤 작가 다 있으니까 이 팬덤이 넘어오면 빠르게 성장하겠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게 레진에서 초반에 성장했었던 방법이었거든요. 작가들의 팬덤이 몰려오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덤이? 팬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팬덤을 이렇게 딱 보면 오 대단한 팬덤이야 한데 사람은 적고 극렬한 팬덤이 있는 반면에 사람은 많은데 극렬하지 않고 이렇게 만만한 팬덤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어디 인터넷 가거나 커뮤니티 가면 이 작가를 칭송하고 막 이렇게 막 우러러보고 야 2만 배 연재한다 그러면 기분이 야 이거 금방 한 월 매출 이렇게 가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적다라는 걸 저희가 좀 판단을 하게 돼서 굉장히 힘든 윈터를 작년에 좀 보냈어요. 실망한 거죠. 가슴이 아프고. 근데 기가 막히게 올해부터 이제 유튜브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팬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기존에 제가 했었던 웹툰 사업과는 되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팬덤이 막 외부에서 강렬해서 들어오면 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에서 잘 된 건지 아니면 작가님의 팬덤이 몰려서 잘 된 건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판단하기 어렵고. 네, 우리가 잘했나? 작가님 훌륭하나? 우리 모두 잘했어.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만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도 잘했고 작가님도 잘했다. 좋은 작품이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팬이 되고 또 실제로 돈을 주고 이 콘텐츠를 사본다라는 게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해한다라는 걸 올해 한 3월 이후에 좀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유료 독자 늘려나가고 이제 유효 독자랑 활성 독자들이 늘려나가기 시작한 거는 사실 5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윈터 우리가 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깨닫는 시기였고, 좀 알아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학습 만화나 학습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딱 대표님이 설명 주신 것처럼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이제 타겟층도 20, 30대 층이 아마 일단 1차 타겟이실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평생 학습이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학습인데 그런 학습 시장은 다들 원한다곤 하지만 실제 돈의 지불을 잘 안 하더라.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인위적으로 아이에게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대표님 그래서 이제 윈터 경험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실제 아까 BEP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수익화 방법? 어떻게 뭐 매출을 더 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 매출 다각화인 것 같아요. 매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각화를 할 것인가. 근데 말씀하신 시장이 정확하게 통용되는 데가 출판이나 서적 시장이 그게 좀 통용이 돼요. 왜냐하면 책을 우리가 샀는데 안 읽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내가 산 책에 책을 사려고 사는 거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내가 산 것 중에 읽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두면 그 중에서 몇 권을 읽더라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언젠간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우리가 윈터를 통해서 이 디지털 버전으로 웹툰과 같이 이게 계속 성장할지는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확인을 좀 한 게 자체적인 이제 출판을 좀 진행을 하고 저희 작가님의 펀딩을 진행을 했을 때 놀랄만한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진짜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콘텐츠 이렇게 잘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되면 한국 고대의 신화라는 이 작품은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레벨이다라고 했는데 7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이 콘텐츠가 그냥 단정적으로 콘텐츠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학습 만화에도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야 얘는 안 살 것 같은데 하면 내가 아는 덕후들은 내가 가지고 아는 만화책을 다 사고 있고 이런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또 많은 부분 또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일반 만화책 웹툰보다 더 많이 역대 텀블벅 만화책 펀딩 중에 한 13위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 주변에는 다 네이버 웹툰 다 이렇거든요. 그걸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외 시장을 반드시 봐야 된다. 제가 뭐 일단 유튜브나 MCN이나 이런 그 유튜브 콘텐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성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해외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해외 나가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만화는 해외 나가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월해요. 많이 그림으로 수월하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도 깨지고요. 번역도 요새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등판을 합니다만 공룡의 승대 같은 경우 맞아요. 번역이 돼서 일본에서 일본 아마존 그 1등. 학습 만화 1등 곤충의 진화는 2등 그리고 일본 아마존 학습 만화 딱 펼치잖아요. 그 중에 한국계 탑 1부터 50까지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있어요. 한국 작품이 이미.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대만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좀 유명한 그 게임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사람들이 한류 콘텐츠니 K-팝이 K-드라마 막 이렇게 얘기해도 대만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던 내가 다니는 메인스트림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콘텐츠는 유일하게 학습마다밖에 없다고. 네. 진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너 대만 가? 너 베트남 가? 너 뭐 중국 가? 서점 제발 가서 한번 봐봐. 어느 나라 콘텐츠가 거기서 왕을 먹고 있는지. 한국 학습마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자, Y 시리즈 8,600만 부 팔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8,600만가 어디에서 팔렸겠습니까? 60개국에서 팔렸거든요. 그래요? 60개국이에요. 많이 팔려요? 엄청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출판에 머물러 있고 네. 우리 같은 이제 IT 가이들이 접근하기에는 뭐 익숙하지 않은 정보다 보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 오프라인 시장을 봤었을 때 이렇게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테스트를 한 거죠. 대한민국의 훌륭한 콘텐츠 기획력과 베트남에서 좋은 인력들이 저렴하게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바로 베트남에서 제일 큰 출판사랑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그 해외로 봤었을 때 우리 시장이 절대 작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IR 발표에서도 나왔는데요. 좀 BM에서 약간 뭐 재밌는 그런 요소들을 좀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허로도 출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약간 좀 엔젤 투자자분 한 분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저 야나데이 김민철 대표님이 옛날에 제가 만났을 때 여쭤봤어요. 교육 콘텐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나두가 성인 영어 교육 시장 1등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완동률? 완수율? 뭐라 그러죠? 그 학습을 완강률. 완강했을 때 무료. 그게 처음 한 게 김민철 대표님이 생애 첫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완강만 해라. 그럼 내가 30% 돌려줄게. 근데 완강을 하고 사람들이 그 30%로 다음 커리큘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육과 학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교육을 내가 콘텐츠를 보고 나의 실력이 올라가야 이 그 효용성을 느끼고 다음 콘텐츠를 또 소비하기 때문에 리텐션이 올라간다라는 정말 중요한 거고, 교육 쪽에서 세일즈만 잘하면 그러한 그 학습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수많은 망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레슨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일단 내가 공부한 걸 외우는 게 중요하지. 외우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하지? 미국에서 플래시카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또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고. 또 우리 엄마가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쓸데없는 예습하지 말고 복습이나 해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그게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인지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스페이스드 레피티션이라고 하고요. 간격 반복 학습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학습을 하고 일정 기간에 있다가 그 내용을 복습하고 또 비주기적인 특정한 시간에 또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면 내가 이걸 하면 할수록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는 게 너무나도 교육에서는 명확하다. 증명이 된 방법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러면 퀴즈를 내자. 내가 본 거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된 거예요. 내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퀴즈를 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러면 또 기억하게 되고, 내가 틀린 게 있어. 일주일 있다가 너 이거 풀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캐시를 주던 공짜로 주던 너한테 혜택을 줄 거야. 다시 풀어. 그럼 다시 기억을 하게 되고. 이런 방법인데, 제가 이걸 특허를 낼 때 변리사님한테 가져갔어요. 나 이런 특허를 내고 싶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다. 아이, 제 앞이라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아이가 그 마법천자문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 100번째 읽고 있죠. 맞아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아빠, 나 자기 전에 15분은 마법천자문 읽게 방해하지 말아줘라고 얘기할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건 나올 때마다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죠. 야, 저번에 나왔던 한자 써볼래? 못 써. 만화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변리사님이 이거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면 이거를 쓰면은 새 거를 볼 수 있거나 리워드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너무나도 지극하고 당연하고 쉬운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와 내가 경험했었던 가장 훌륭한 웹툰계의 비즈니스 모델인 기다무가 접목이 되면 기다림 대신에 퀴즈를 내서 내 지식을 증명하면 맞추면
무료 맞춤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특허까지 출원을 하고 브랜드까지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맞춤에 도달하기 위해서 좀 개발할 난관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팁스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AI를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단계 나오고 2단계가 3주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일단 나왔는데 네, 뭔가요? 우리 독자들의 4분의 1 이상, 25% 이상이 매일 퀴즈를 풀고 있어요. 유료 독자들. 그러니까 네, 네, 가입하고 네, 네, 네. 그리고 리워드를 얻어가고 네. 그리고 틀리거나 공유하면 한 번 더 풀 수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도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거를 시키면 뭐를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네.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쪽에 나온 콘텐츠를 보고 퀴즈를 풀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우리만의 특장점이고 교육 효과를 까지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저는 네. 네, 일단 1부에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해프님 말씀 듣다 보면 역시 레진 또 경험이 있으셨고 해서 이 전체적인 업에 대한 이해와 네,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거의 빨려 들어가면서 네. 듣고 있는데요.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가 충분히 그쪽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충성도 있는 고객이 얼마나 많아지느냐도 있고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쉽게 얘기해서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파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해외 말씀도 주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여기 생각해 보면 이미 웹툰 쪽에서는 뭐 레진을 비롯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웹툰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영역의 회사들이 이미 글로벌한 사이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로운 학습 만화를 잘하는 A라는 작가가 생겼다. 그러면 이 작가는 그래도 전체 규모에서 보면 뭐 카카오 뭐 웹툰이나 네이버 웹툰을 선택하는 게 2만 배, 노틸러스 2만 배를 선택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왜 콘텐츠를 수급하는 좋은 작가들이 뭐 노틸러스를 2만 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획득해서 더 글로벌하게 이미 규모를 갖춘 데들과 경쟁해서 이기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이미 우리 작가님들도 네이버, 뭐 레진, 카카오 경험들이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가분들이 까먹었어요. 제가 답변을 까먹었어요. 왜 저기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안 데들은 가고 그게 여기 와야 되냐 작가들이 교육 쪽으로 있었는데 학습 만화 쪽으로도. 그 장점들이 좀 많은데 좀 그걸 다 얘기하면 좀 장황해지니까 일단 비즈니스가 자 우리 옷가게 가잖아요. 우리 아까 보니까 파타고니아 너무 훌륭하잖아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이번 시나드. 저 그분 존경합니다. 그 책 읽으셨나요? 그 파도가 칠 때는 서핑. 당연히 읽어야죠. 근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왜 파타고니아는 양복을 안 만들죠? 그 등산부터 시작했던 철학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엔터테인먼트 할 거야. 너는 정말 진성 학습 콘텐츠를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옷은 다 비슷한데 여기는 등산복을 하고 여기는 양복을 해. 비즈니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지향하는 웹툰들은 성격이 매우 달라요. 어떤 거냐면 나오자마자 히트치고 빠르게 막 크게 지표를 막 울리고 정말 3년, 4년, 5년을 연재를 하면서 그 팬덤들이 크게 빌드업돼서 이게 흥행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가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 1년 이상 지속이 안 되면 참 재밌는 게 히트한 만화 중에 4년, 5년 동안 연재 안 하면 우리가 주지저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만화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요런 비즈니스예요. 그 반면에 우리의 비즈니스는 우린 파타고니아, 그쪽은 양복이라고 할게요. 유니클로를 할게요. 우리는 등산을 지향하고 정말 이 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콘텐츠와 이 큐레이션과 이걸 좋아하는 독자들이 모여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방에 크게 이렇게 흥행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세일즈가 되는 것을 우린 용납하고 그걸 지향하는 회사와는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빠르게 옷 만들어서 확 이렇게 키워내는 패션과 오랫동안 뭐 장인처럼 옷을 만들어내고 꾸준하게 몇십 년간 이 세일즈를 이루는 회사는 아예 성격이 다르고 물품들도 다르고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들의 그 취향점도 매우 다를 거예요. 생긴 건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는 일반적인 네이버 웹툰의 카카오랑 매우 다르다. 그 회사들은 빠르게 100억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10년에 1000억 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하는 거죠. 하나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료가 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에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뭔가 이렇게 기고를 한 내용인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넷플릭스와 디스커버리 채널 한쪽은 그 다큐멘터리 채널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이 누가 높을까?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매출에서 콘텐츠 제작 비용 이런 거 뺀 나머지. 그거 당연히 디스커버리가 높겠죠. 맞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여러 번 방송하니까요, 아니면? 아니 골수 팬들이 보고 뭐 사실은 대작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빙고. 이게 비즈니스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매출 총 이익 관점에서 보면 그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디스커버리 채널이 앞서 있어요. 왜냐? 드라마 하나 만들어도 저 뭐예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680억 들어갔는데 그게 싼 거예요. 위쳐 에피소드 하나 만드는데 $10,000,000고 그거 한 시즌 나오면 $1억. 그 반면에 다큐멘터리 쪽은 저비용이지만 트렌드가 없이 굉장히 꾸준히 소비가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쪽 비즈니스는 누적되면서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랑 비슷하다. 그러네요. 큰 돈 들여서 크게 사람들한테 어필해서 흥행을 시키고 적어도 5년은 확실하게 매출을 만들고 6년부터 사그라드는 반면에 자 공룡의 생태 제가 이 공룡에 대한 거잖아요. 요거를 제가 선물로 많이 드리면 출판에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몇 세 찍혔지를 봐요. 깜짝 놀래요. 17세가 찍혔어? 왜냐하면 요새 책이 나오면서 17세를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스테디셀러가 근데 이유가 뭘까요? 공룡에 대한 지식은 변하지 계속 않으니까. 얘는 금방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몇세 찍혔는지 보고 있는데. 새 거예요, 초판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즈니스에 틀린 거죠.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도 빠르게 막 이렇게 히트하면서 이런 쪽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꾸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을 꾸준하게 다루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 같아요. 질문 여기 들어온 거 자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너무 재밌게 즐겁게 듣고 있다고 하면서요. 남녀노소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만화라는 점이 이만배의 학습 콘텐츠의 장점이라고 보이는데 반대로 고객 페르소나가 뚜렷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타겟국을 어떻게 좁혀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거 참 작품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페르소나 정의하고 고객들을 모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모자이크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자, 이 작품은 대학생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네? 이런 거. 요거는 30대 이상의 직장인이 좋아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품들이 그 타겟팅하는 고객군들이 상당히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어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순정철학 논고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세계 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갔어요. 이게 웹툰에서 흔히 유행하는 소재잖아요. 내가 다른 세계 갔더니 킹 왕짱 이런 건데 다른 세계에 갔는데 그 세계가 알고 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다니는 학교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다 걔네들이 대학생 정도 고등학생들이고 중요한 거 미소년이에요 다. 데카르트 되게 미소년이고요. 미치겠다. 라이프니츠 머리 막힌 그리고 스피노자 되게 멋있는 사과라고 신고 있고 그리고 주인공은 여자고 이게 썸 탈 수 있는 철학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생은 데모크리투스가 막 이렇게 막 하고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요. 그럼 이거 누가 좋아할까요? 여성들이 20대 좋아하죠. 여성, 그렇죠. 20대 여성.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근데 지식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고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풀어내요. 지식적으로도 훌륭하고 나의 판타지를 자극하기도 하고 너무 매력 있는 콘텐츠죠. 제목이 뭐라고요?
철학 순정 철학 농구 철학으로 순정을 하겠다라는 순정 철학 농구. 네, 정말 지금 오프라인 책도 나왔나요? 이게 아직은 안 나왔고요. 네, 분량이 좀 적어서 근데 딱 보면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지식 교양 콘텐츠는 뭐냐면 딱 뚜껑 열어보면 남자들도 좋아해요. 괜찮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로맨스 만화를 보세요 하면 절대 안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철학자들 나오고 철학 내용들이 나오면서 재밌어. 이런 작품들이 우리는 모으면 모을수록 모자이크를 취득하듯이 고객군들을 계속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확장을 해 나가기 때문에 2만 배의 페르소나라고 생각하기보다 2만 배에 있는 작품을 어떤 작품을 보는지 그 하나하나 인기 작품의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